전반기 관심 10개 클럽의 11라운드 리뷰. 11라운드 리뷰입니다. 9월부터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 10월부터 첼시와 아스날, 11월 맨시티의 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11월에서 뉴캐슬이 대승을 하며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상위권 맞대결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남은 대진이 불리한 팀들이 주로 패배를 하면서 중위권 팀들의 추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버풀이 승리를 하면서 1위를 공고히 한 반면 맨시티와 노팅엄은 패하면서 브라이튼과 뉴캐슬이 상위권 도전에 필요했던 1승을 제공하여 브라이튼과 뉴캐슬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첼시와 아스날은 팽팽한 대결로 승부를 내지 못했고 리버풀에 패한 아스톤 빌라는 9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남은 일정이 불리해 승점 확보나 순위 회복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위권 대결 결과에서 이변의 주인공으로 토트넘이 되었습니다. 하위권과 맞대결한 풀럼, 맨유, 토트넘 중 토트넘은 강등권 팀인 입스위치에 패배하며 강등권 첫 승 재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세 팀 다 연말까지 승점 얻기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 토트넘은 귀중한 승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편 브렌트포드와 본머스 맞대결은 브렌트포드가 승리했습니다. 11라운드 결과를 평가하고 전망하겠습니다. 11라운드 결과를 보면 상위권 팀들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승점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1위 리버풀은 과거 우승팀들의 승점 수준을, 맨시티는 2에서 3위권 승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3에서 9위까지 7팀들은 과거 6에서 7위권 승점에 몰려 있습니다. 다수의 팀들 간의 점수차가 적어 시즌 초반처럼 매 라운드 결과마다 한동안 순위표가 널뛰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특정 라운드 순위 변화보다 후반기를 대비해 시즌 전체에 유리한 승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요. 3에서 9위권 팀들이 연간 70점, 단기 기준 35점 이상을 확보해야 탑5급 승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2패를 넘으면 전반기 탑5 승점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느 팀이 2패 이내의 승점 관리가 되는지를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패 이내의 승점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7개 팀 중 첼시, 아스날, 브라이튼, 뉴캐슬이 승점 경쟁팀들과의 맞대결이 적고 하위팀 대결이 많아 탑5 경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진한 맨시티의 향후 성적에 따라서는 2위 자리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9위 아스톤 빌라와 10에서 13위 팀 중 브렌트포드, 토트넘, 맨유는 상위 8개 팀과 평균 5번의 맞대결이 있어 상위 팀과 이 4팀과의 생존 전쟁 느낌도 있네요. 11라운드 매치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상위권 매치 첫 번째 리뷰는 첼시와 아스날전인데요. 양 팀 모두 아쉬운 무승부로 결말이 났습니다. 후반에서야 득점이 났는데요. 복귀한 웨드고르의 패스로 마르티넬리가 아스날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70분경 엔소의 패스를 네투가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여 승부를 무승부로 만들었습니다. 전반 하베르츠의 옵사이드 처리와 후반 두 차례 토르사르의 문전 찬스를 생각한다면 첼시보다는 아스날이 더욱 아쉬웠으리라 보입니다. 첼시와 아스날 모두 12월 승점을 지키기에 유리한 대진 일정이라 결국 12라운드 아스날과 노팅엄전, 13라운드 첼시와 아스톤 빌라전이 두 팀의 승점 차이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매치 두 번째 리뷰는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전입니다. 리버풀이 2득점으로 승리하면서 1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전반 19분 살라가 반칙을 당했지만 어드밴티지 상황에서 누네스가 선제골을 기록하였고 후반에는 살라가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리버풀도 12월 대진 일정이 유리해 13라운드 맨시티전만 승리한다면 1위의 순위가 좀처럼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13라운드 첼시전, 12월에는 노팅엄, 맨시티, 브라이튼, 뉴캐슬과 대결이 있어 상위권 복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상위권 매치 세 번째 리뷰는 브라이튼과 맨시티전입니다. 11월 들어 8위까지 하락했던 브라이튼이 예상 밖의 승리를 하면서 6위로 복귀했습니다. 전반 코바치치 역습 패스와 홀란드 특기인 문전 경합 선제골로 맨시티가 앞서갔지만 후반 32분 미토마의 크로스 이후 웰백의 문전 혼전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곧 이어 오라일리가 역전골을 기록하며 브라이튼이 승리하였습니다. 브라이튼은 전반기 탑5 진입에 중요한 상위권으로 붙어 승점을 확보하면서
연말에 탑5 진입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연속된 패배와 경기당 득점이 하락하면서 불안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당장 14라운드까지 경쟁팀들과 연전이 지속되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위권 매치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상위권과 중위권 맞대결이었는데요. 노팅엄과 뉴캐슬의 경기는 뉴캐슬이 3득점 역전승을 하였습니다. 전반 엘랑가 크로스를 무리오가 헤더로 노팅엄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8분 코너킥에서 이삭이 동점골을 넣고 조엘링톤과 반스가 역전골과 추가골을 넣으며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뉴캐슬은 탑5 도전의 상위권 팀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성공하면서 연말까지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노팅엄이 반대로 상위권 세 팀으로부터 반드시 1승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요. 결국 노팅엄의 패배로 경쟁자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중위권 맞대결이었던 브렌트포드와 본머스전입니다. 끝까지 득점의 공방이 이루어진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전반 16분 판더베르흐 백패스 상황에서 이반 이우송이 가로채 선제골을 넣었으나 26분 스로인 이후 혼전속 의사가 브렌트포드의 동점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반 초반에 본머스의 클라이버르트가 역전골을 넣자마자 은벨 모담스 골으로 이어지면서 문전세도 동점골을 브렌트포드가 넣었습니다. 결국 13분 의사의 골이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본머스는 아쉽게 승점을 놓쳤으나 13라운드부터 중하위권 중심의 7연전이 있어 상위권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승리한 브렌트포드는 14라운드부터 상위권과 6연전이 있어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순위 유지에 의미 있는 승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과 대결한 세 팀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토트넘, 맨유, 풀럼이 하위권 팀과의 대결로 손쉽게 3점을 얻으리라 예상하였으나 맨유와 풀럼은 예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한 반면 토트넘은 강등권 팀에 패배하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입스위치가 상위권 발목을 잡는 팀이라 지적하였듯이 토트넘이 그 피해자로 추가되었는데요. 토트넘이 강등권 팀에 또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 첫 승 재물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입스위치의 행운도 따랐지만 손흥민 어시스트 찬스 미스, 솔랑키의 골 취소 등 토트넘의 득점 결정력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12라운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2라운드는 주요 경기 한 개 정도로 A매치 이후 쉬어가는 라운드로 생각했는데요. 현재 초접전 승점 차로 인해 매라운드가 생존 게임 같은 상황입니다. 당초 상위권 대결인 아스날과 노팅엄 대결을 주요 경기로 보았으나 2위권 승점의 경고가 들어온 맨시티와 중하위권 가능성도 존재하는 토트넘의 대결이 더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이미 승점 경쟁 대상들과 맞대결 연전 상태에 들어와 있으며 13라운드 리버풀 14라운드 노팅엄전이 있어 토트넘전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도 맨시티전 이후 풀럼, 본머스, 첼시로 이어지는 4연전 맞대결이라 패배하면 13에서 15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본머스 브라이튼전도 탑5를 도전하는 두 팀의 대결로 흥미있는 대결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